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 공방입니다. 정부가 2023학년 대입 전형부터 비수도권 대학의 의학, 또 약학, 간호 계열은 해당 지역의 인재 40%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지역 인재 전형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재 유출을 막고 또 지방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도인데요. 하지만 더 강력해진 지역 인재 전형을 놓고 대학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선발 의무 비율이 높아지면서 학력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지역 인재 전형의 확대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병우 충북대 입학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종호 충북대병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박진희 청주 참교육 학부모회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2023학년부터 달라지는 지역 인재 전형 확대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지역 인재 전형 확대 방안이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먼저 좀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달라지는 건가요, 본부장님? 네, 금방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지금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이제 유출이 되면서 지방 대학의 위기가 사실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법률에 근거해서 지방 대학의 지역 인재들이 그러니까 지역 인재들이 지방 대학에 쉽게 입학할 수 있는 뭐 쉽게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더 수월하게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기존의 지역 인재 선발을 이제 권고를 했었는데 30%를 권고를 했었는데 이제는 의무화를 해서 40%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지역의 저소득층 학생들도 선발을 하도록 이렇게 의무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인재 요건이 이렇게 강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역 인재 전형의 취지는 처음에 이게 왜 만들어진 건가요?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 대학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위기 이런 걸 이제 해소를 하고 이제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지역의 학생들이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대입의 어떤 기회 여기에서 굉장히 불리한 면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해주고 또 지역 발전도 꾀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행을 했던 건데 이것을 이제 40%까지 확대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된 그 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로 할까요? 그것은 이제 지방에 보면은 그 전국 단위에서 모집하는 그러한 그 사립고등학교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또 수도권에 이렇게 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지역 인재 전형의 어떤 그런 그 이점을 활용을 해서 자사고 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 인재 전형 그 학부모 대표 입장에서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 인재 전형 자체가 그 의도 자체가 만들어진 자체가 어떤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우리 지역 대학에 진학을 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뭐 향후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까지는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30%를 유지하라는 게 권고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사실은 수능 등급 비율이 너무 높아요. 수능 등급 컷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수능 등급 컷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30%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 TO를 정시로 이월시켜서 결국은 이제 성적으로 지역 아이들이 아닌 그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뽑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조금 문제가 있고 처음에 만들어진 의도와는 다르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학생들이 지역의 자사고를 다닐 경우에는 이 지역 인재 전형을 이용해서 그 지역 의대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한다는 면에서 이번에 이제 개정된 거는 굉장히 의미가 더 크다고 봐요. 그럼 이제 지역 인재라는 게 어디 법의까지인지가 궁금한데요. 이제 뭐 지역에 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수준까지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강화가 되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중학교부터 이렇게 그걸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중학교를 다녀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지역,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충청권 지역이죠. 이 충청권 지역에서 고등학교 3년을 다 다녀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부모가
같이 학생이 거주했던 곳에 이렇게 같이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만 예. 지역 인재 전형에 자격이 있는 거죠. 지역 그러면 인재로 훨씬 더 강화된 거였나요? 그 전에는 그럼 어떤 거였나요? 그 전에는 그냥 고등학교만 지역에 있으면 부모님은 다른 데 거주해도? 예. 아, 그러면 훨씬 더 옛날에는 좀 편법이나 꼼수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는 이제 그런 그러한 편법이 좀 작동하기 어렵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023학년부터 방금 말씀하신 이제 지역 인재 전형 확대가 됩니다. 기존에 이제 30% 권고 사항이었는데 40% 의무 사항. 이제 대학이 의대, 약대, 간호대 등에 있어서 40% 지역 인재를 뽑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2023년부터 오는 건데요. 이렇게 바뀐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과를 얘기 안 하시고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혼란하실 것 같은데요. 전학과가 아니라 의학, 약학 계열만 이죠? 네네. 예, 그게 이제 한의학과, 의학, 치과대학, 치약과. 간호학과 이렇게 다 이제 포함되어 의료 쪽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거기 말게 한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워낙 경쟁률이 높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말 그대로 서울, 강남에 유학을 간 학생들이 지역에서도 다 서울로 유학을 워낙 많이 가는 게 이제 사회 풍조가 돼버렸고 네. 그 학생들이 지방으로 대학을 다 점령을 하는 현상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온 해결책입니다. 저는 정말 적극 찬성을 하고요. 저희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이 50명입니다. 한 학년에. 근데 심한 학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한 학년에 5명 미만의 학생만 충북 학생입니다. 예, 대부분이 서울 경기에서 내려온 학생들입니다. 물론 그 학생들도 훌륭한 학생입니다. 하지만 충북대학교가 지역 거점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좀 돌아봐야 되는 건데요. 그러려면 서울 경기 지역 분교 지역이 어떻게 충북 지역 거점 대학입니까? 정말 교수님들부터 각성하시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정말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가지셨어야 되는 문제고 지금이라도 정말 지역 거점 대학이 무엇이고 지역 인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좀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강제된 부분이 저는 너무 기쁘고요. 저는 일반 학과도 강제 비율을 30% 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또 의학학 계열은 40%가 아니라 50, 60 더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도 부족하다.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한 60%까지는 의무적으로 더 뽑아야 된다. 예. 네. 그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바뀐 제도에 있어서 이번에 40%로 늘었잖아요. 뭐 일단 바뀐 거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을 해요. 네네. 그리고 특히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역 인재 전형으로 우리 지역 의대를 갖는 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그러니까 제일 꼴찌 수준이에요. 많이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지자체도 모르고 교육청도 모르고요. 우리 고등학교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우리 충북대학교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불평등한,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네. 충북대학교 자체가 의대 정원이 굉장히 적잖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2020학년도 수능 자연계 지원자 및 권역별 의과대학 지역인재 전형 모집 비율을 제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현재 의대 지역인재 전형은 권역별로 구분해 놓고 뽑고 있거든요. 제주권, 강원권, 광주, 전남, 전북권, 대구, 경북권, 부산, 울산, 경남권, 그리고 우리 충북이 포함된 충청권 이렇게 있어요. 네. 지금 이 자료는 2020학년도에 수능 자연계 지원자 수를 권역별 학생 수로 이제 상정을 해놓고 그 학생들이 그 권역 의대에 얼마나 지역 인재로 입학했는지 그리고 내신 등급 1등급 그러니까 상위 4% 이내 학생이 그 지역 의대에 얼마나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진학할 확률이 있는지를 계산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비율이 높은 강원권과 우리 충청권을 비교를 해보면 강원권은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역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비율이 1.57%예요. 특히 내신 1등급, 즉 상위 4% 이내 학생들이 지역 인재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확률이 39.3%거든요. 네. 이러면 결국은 10명 중에는 4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등급 컷을 통과만 한다면 내신 1등급 아이들, 그러니까 상위 성적 4% 아이들 중에 10명 중에 4명은 수능 등급 컷을 통과하면 지역 의대에 진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러니까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내신 1등급 학생 중에 지역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19.3%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호남권 중에 전북과 충청권, 그러니까 호남권 중에 전북, 충청권 중에 충북만 따로 떼어서 보면 충북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전북에서는 상위 4%, 그러니까 1등급 학생들이 36.3%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역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반면에 충북 학생들은 겨우 5.3%가 진학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지자체도 대학도 그 누구도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해 주는 게 지역 인재 전형의 한 가지 의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청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만 예를 들어서 충북 아이들을 충북대에 많이 뽑는 게 불공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불공정한 건지 오히려 현재 우리가 대학의 정원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비율을 확보하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어쩌면 그런 식의 지렛대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단은 지금 지역 인재 전형이 확대되는 게 그 충청권에 지금 범위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충북대 의대 같은 경우에 충북 출신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충청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 있는 모든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충북대 의대도 지원할 수 있고 충남, 뭐 대전에 있는 의대를 다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30에서 의무 40으로 지금 바뀌는 상황.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아니, 지금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 10년 전에 저도 제 학생들이 겨우 10%가 안 되는 충북 학생들인 걸 보면서 놀라워가지고 의과대학 정원을 조사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강원도의 정원이 충북이 6분의 1, 전북에도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의과대학 정원이. 근데 이번에 2000년도에 정원이 확대됐죠. 그리고 지역인재율이 40%가 늘어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지역인재 정원의 차별성이 정말 충청권, 특히 충북 지역은 강원도보다 이제 더 지역의대 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그쪽은 더 수월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북대 같은 경우는 충청, 세종, 청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네. 또 다시 대전이라는 거대 도시에 의해서 충북대가 또 상당히 많은 정원을 대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전북 지역인데요. 전북대 같은 경우가 정원이 150명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정원을 50%를 선제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강주까지 다 묶어서 했더니만 너무 많은 광주 전남의 학생들이 전북대 입학을 하고 졸업 이후에는 다시 인턴 레지던트 취업을 다시 광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전북대가 전북 지역 한정 100%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같이 지역 정원이 40% 늘어난다고 해도 지금처럼 대전, 세종, 충북이 모두 열리는 상황이면 대전이란 거대 도시와 또 점점 빠르게 성장하는 천안이라는 도시가 있는 한 인재 정원 40% 중에 그나마 이 40%를 다시 100%로 했을 때 겨우 20%, 30%도 충북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미 2, 3년 동안 이것이 통계로서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지금 어쨌든 충청권 지역인재 전형을 40% 늘리는 건 환영하지만 이 부분도 지금 이런 대전, 또 충남, 뭐 거의 세종에서 또 그 인재들이 또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효과는 안 날 수 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이런 지금 의견이신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시나요? 이제 사실 뭐 굉장히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 네네. 지금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의대 정원이 이제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가 충북 지역으로만 딱 제한을 해버리면 충북 지역 학생들이 또 이렇게 그 충청권의 다른 곳으로는 이제 못 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충청권의 어떤 그 범위를 충북 지역으로 한정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정말 덕일까?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100%를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40% 미만의 충북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한도 충북 지역 배정을 저는
75%라도 지정을 해주고 25%를 다른 충청권에서 받는 거는 얼마든지 학교의 전결 사항이거든요. 교육부 협의 없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학교에서 결정할 수 이 있는 학교에서 권한이 결정할 있는 수 거죠? 있는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0%는 아니어도 최소한 충북 학생들이 말 그대로 부모님들이 충북에 세금을 내고 고생을 했고 또 여기에 학생들이 뭐 가정 형편에 따라서 서울로 유학 갈 수 있는 학생들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그러지 않고 여기 지역을 지킨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좋고요.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예. 예, 보시면 그 충북 지역 학생들이 충북대학에 의과대학에 들어왔을 경우에 수련병원을 충북 지역의 수련병원에 남는 확률이 80%, 타 지역이 58%입니다. 나머지는 다 서울 지역으로 유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가까워서 그런지 오히려 대전 지역에서 온 학생일수록 또 대전으로 대부분 또 돌아갑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결과는요. 그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마치고 30대 초반이 된 학생들이 통계인데요. 우리 지역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에 그리고 수련을 마치면 60%의 학생들이 정부에서 지금 뭐 당근책으로 지역에 뭐 3년 정도 남아서 하면은 의대 다닐 동안 2억씩 지원해 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요. 이미 우리 지역 학생들이 남으면 62%가 40대, 50대까지 이 지역에서 개원을 하거나 취업을 하고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은 8%만 이 지역에 남습니다. 92%가 모두 이 지역을 떠나서 서울, 경기, 대전으로 가서 40대, 50대 평생을 그 지역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출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갈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출신이 그 지역에 있는 대학 의대를 나오면 훨씬 더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게 이 결과인 거죠? 예. 그리고 또 정말 작년에 나온 정부 정책에 너무 어이가 없었던 부분이 지역 인재 정원에 대한 고민은 없이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각서를 써서 2억 원의 지원금을 받으면 졸업하고 나서 인터넷에서 수련기간 포함 10년을 이 지역에서 있으면 2억을 주는 제도를 작년에 시행을 하겠다고 정부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게요. 지역 학생들이 지역의 의과대학만 가게 해줘도요. 2억의 지원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누구는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와서 대학 다녀서 2억이나 받고 강제로 살라고 하는데 그럼 나는 내가 억울해서라도 이 지역에서 대학 다니고 남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충청권에서 그런 지금 범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충북 출신만 조금 비율을 더 높여서 충북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충북 출신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뭐 하여튼 대학 입장, 특히 이제 의과대학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 의과대학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뭐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고 그런 고충도 있게 다 공감을 하는데요. 뭐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직까지 이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을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한 건 사실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개인적인 뭐 의견에 불과하다 이제 그런 그 전제를 깔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제 우리 그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뭐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는 가급적이면 이제 그렇게 할 생각인데 우리가 충청 지역의 충북 출신 학생들의 비율을 올리면 아마 충청권의 다른 대학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사실은 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생각을 좀 해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충북 그 비율을 더 높이면 다른 지역에 있는 의과대학들도 그 지역의 비율을 높이게 되면 그게 또 오히려 부작용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결정적인 것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원이 좀 지나치게 작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네. 지금 이제 교수님, 그러니까 실장님 입장은 아마 이제 인턴이나 레지던트 병원의 수급 문제도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 의료 서비스 질환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공감이 가요. 그리고 이제 심정적으로나 우리 지역 아이들이 충북대학교 의대에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이제 동의할 수 있는 생각인데 네. 한편 걱정되는 거는 지금 현재 비율로 따지면 충청권에서 의대 그러니까 지역 인재로 의대 그러니까 진학할 수 있는 명수가 125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충북대학교는 수시 정시 합해서 16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16명을
우리 충북 아이들로만 뽑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16명 안에 경쟁을 해서 들어가기보다는 125명 안에 들어가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얼핏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충청권 아이들을 충북대학교에 좀 배제를 시키면 우리 아이들도 다른 충청권 대학들이 배제시키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논의는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전북대 사례를 보도 알 수 있겠지만 전북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광주에 있는 전남대나 조선대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도시 규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전과 청주라는 도시 규모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전북대는 전북에 있는 출신 그 학생들만 뽑고 있는 예, 거죠. 100% 그렇게 하고 100% 그렇게 하고 예, 있는 거죠.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학들이 전북의 보복성 차원으로 전남에서 전북을 안 뽑지 않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도시 규모가 대전과 충남 전체 인구를 합쳤을 때, 그다음에 충북 인구를 합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굳이 대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안 그래도 이미 대전은 저희 같은 고민할 필요가 없이 대부분이 대전 학생들이 지역인 전형을 다 채우고 있고요. 충남대 같은 경우 정원이 150명가량 됐는데 120에서 150명가량 되는데 한 학년에 알아보니까 충북대 출신 한 1년에 충북 지역 학생이 1명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지역인재 정원으로 이용해서 우리 충북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 지역에라도 더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국립대 간의 교류도 필요하고요. 지역 의과대학 간의 그 협의도 좀 필요는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100%를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한 뭐 70에서 75%까지 충북 지역에 좀 할당을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당장에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 뭐 인턴 레지던트 그다음 지역의 의사 수급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주에 사는 솔직히 말해서 좀 웬만큼 사는 사람들, 그다음 솔직히 말해서 웬만한 교수님들이 지금 댁이 어디신지 한번 보세요. 젊은 교수님들 충북대든 청주대든 서원대든 30대 초반에 외국 연수 갔다 오면 귀국하면서 서울의 강남에 직구해서 처자식은 서울에 살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웬만큼 여건 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아니면 중학교 1, 2학년 때 강남에 집구해서 아이들 유학 보내고 청주에 사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청주에. 이런 것이 왜 생겼을까?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올해 내년이 아니라 5년, 10년 뒤에는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중고등학교를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역인재 정원에 대한 혜택을 기대하면서라도 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커지고 지역 학원의 경쟁력도 세지고 그다음 지역의 대학도 경쟁력이 그럼으로써 세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네. 것이 지금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수님들 대전 뭐 가까운 수도권에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는 상위권의 아이들한테 수도권 서울에 있는 의대에 가지 말고 우리 지역 대학을 가자라고 유도를 하려면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 아이들이 졸업했을 경우에 이 지역에 정말로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사명감만으로 이 지역을 지키면서 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인재 전형은 결국은 우수한 아이들을 대학에 조금 더 쉽게 보내기 위한 그런 방법은 아니고요. 저는 이게 지역 대학을 살리고 결국은 지역의 균형 발전, 국가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치권이나 우리 지자체나 교육계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좀 뭔가를 계속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되셨나요? 예, 뭐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네, 아무래도 오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충북대학교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학부모로서는,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 부분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시는 것 약간의 같아서. 변명을 그렇죠. 하자면 일단은 대답을 먼저 좀 듣고. 예. 예, 전혀 그렇지 않고 네. 내부적으로 사실은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의과대학 정원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운신의 폭이 사실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충북 지역만을 위해서 막 극단적인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좁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대도 전북 출신만 뽑았는데 다른 호남의 다른 그 대도시들이 뭐 막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뭐 긍정적으로 그렇게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예. 근데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의대 정원이 50명이잖아요. 예. 다른 데 비해서 3분의 1, 굉장히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이렇게 적어요. 근데 이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과연 충북대학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사실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게. 그렇다면 우리 지역 아이들이 그만큼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고 불평등을 겪는다라는 것을 인식하신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금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인재 비율을 우리 충북 아이들한테 많이 열어놓는 것도 방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강제로 40% 올리는 거고요. 대학 재량으로 5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올리는 유일하게 건 가능하다는 거죠? 맥시멈 50%예요. 네. 그래서 전북대가 50%로 이미 몇 년 전에 시행을 하고 있어서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도 정부 규정 방침과 상관없이 50%로 미리 이번에 확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 인재 정원을 50%로 계속 갈 거고요. 근데 이걸 순차적으로 가는 이유가 지금의 고3 학생들만이 아니라 중2, 3 학생들이 적용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학 가지 마라. 여기서 중고등학교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면 여기에 의과대학 뽑기도 노력하겠다. 이러한 의미로 지금 단계적으로 2년 단계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병원하고 대학 측하고 잘 협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정원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학교 본부와 총장님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도시 모두 만나서 계속 노력을 했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 의사 파업까지 했었는데요. 사실 서남의대가 폐교되면서 생긴 정원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몇 년째 화두였고요. 저희 충북대학교는 그 폐교된 정원을 충북대학교가 전부 다 또는 50%라도 가져오려고 상당히 많은 지역 정치권과 지역 학교, 교육청이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그거를 그 남원에 네네. 인구 8만 되는 남원에 의과대학을 새로 국립의대를 짓고 뭐 충북의 학생을 5명을 받아갔다가 10년 충북에 사는 조건으로 돌려보내주겠다 뭐 이 안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과대학 알겠습니다. 정원을 늘기를 바랬던 저희조차도 상당히 분노를 하고 그것이 아니라 충북대 의과대학을 서남의대를 서남에 다시 국립대를 서남에 질 게 아니라 남원에 질 게 아니라 우리한테 배정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네네,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의대 정원까지 가면은 또 이야기가 더 복잡해져서 그러니까 사실 연결이 되는 거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의대 정원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지역 인재 그 비율을 충북 좀 더 높이느냐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충청권으로 그냥 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북 비율을 좀 더 높이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그거는 이제 앞으로 예. 협의를 더 해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대학에서 정원을 정할 때 네네. 뭐 대학 본부 마음대로 사실은 하는 건 아니고요. 단과대학의 이제 의견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면 그게 이제 따라가는 거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걸 다 우리가 수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장의 어떤 이런 그 문제를 의과대학에서 이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이렇게 정확히 진단을 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걸 거쳐가지고 가급적이면 그걸 다 수용하는 입장으로 이제 가고 있다. 그렇게 그럼 말씀드릴 수 현재 있습니다. 이제 2023학년부터는 이제 40%로 의무적으로 오르는데 그때에 시행되는 거는 뭐 충북 비율을 더 높이는 건 아니고 일단은 충청권 전체에서 40%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일단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처럼 50%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50%를 뽑는다 그랬어도 그걸 이제 다 못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40%가 의무 비율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모집 공고를 낼 때는 50%까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50%까지 뽑으면 좋고 못 뽑아도 40%까지는 의무적으로 뽑아야 된다. 이제 그게 규정입니다. 네. 어쨌든 그건 충청권 골고루 예.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계획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충북 지역을 얼마만큼 더 늘릴 거냐라고 하는 거는 그 계획은 없으신가요?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직까지 확정적인 답변은 못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좀 이렇게 시간을 갖고 정해야 되는 문제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그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확정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충북 비율을 높이는 것 자체는 일단 차치하고 그 충청권에서 그 지역 인재 비율을 기존 30에서 40% 늘리는 것 자체도 대학의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네. 이제 쭉 말씀을 나눠보니까 네네. 대학의 입장하고 이제 의과대학, 그러니까 대학 본부의 입장과 의과대학 입장이 이제 뭐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네. 크게 보면은 뭐 이제 서로 뭐 소통이 조금 안 돼서 이제 생기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뭐 40%로 이렇게 의무 비율을 늘리면 약간 이제 학력의 저하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사실은 조금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 충북 지역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들은 또 어차피 수도권으로 갈 거거든요. 정말 공부를 잘한다면 서울 네, 먼저 다 생각하겠죠. 서울로 일단 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 지역에 이렇게 남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비율이 높아지면 질수록 학력이 뭐 떨어질 거는 이제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30%를 뽑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없어요. 그랬을 때 10% 늘렸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뭐 섣부른 예단은 사실 못하는 거고 그냥 약간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인재 전형을 늘렸을 때 전체적으로 학력 저하의 우려가 있어서 사실 충북 비율을 더 높이는 것도 또 고민이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더 좁히면 좁힐수록 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렇죠. 예. 범위를. 예. 그나마 충청권으로 이렇게 넓히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우수한 인재가 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 충북만으로 더 좁히면 그 이제 가능성이 더 떨어지니까 우수한 인재가 올 가능성이 더 떨어지니까요.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들지만 네. 이제 섣부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좀 더 실제로 진행을 해봐야지 이제 명확해지는 문제라고. 저는 대학교에서 분명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네. 학력 저하를 우려를 얘기하셨어요. 우려를 하신다는 것 네. 자체가 그러니까 지방대 발전이나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정말로 잘못돼 있으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주민으로서나 학부모로서나 이거는 정말로 문제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일단 지금 우리 사교육 시장에서는요. 의대를 가려면 전북이나 전남으로 학생들을 보내라라는 사교육 컨설팅이 아주 공공연해요. 지금 이제 학력 저하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히려 전남 전북 학생들은 그쪽 대학들은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게 아니라요. 전국에서 수도권 서울에서 우수한 아이들이 몰려온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만으로 뽑았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학력이 낮다. 라는 데는 절대로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지금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확대해서 비율을 뽑았을 경우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아예 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 현행 그 입시라는 게요. 그리고 특히 의대 입시라는 게 정말로 극상위권 아이들이 내신 그러니까 1점 차이도 아니에요. 0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갈리고 이 정도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한 문제 더 맞았다고 해서 굉장히 학력이 우수한 아이, 한 문제 더 틀렸다고 해서 학력이 미비한 아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지역인재 전형을 학력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방대 발전 그리고 우리 정주 여건을 높이고 그러니까 지금 입시 제도상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딘가를 보고 그거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대학에서 우리 지역 아이들만으로 뽑았을 경우에 학력이 조금 낮아질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고 비율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다는 거는 저는 정말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단 듣고 아니요, 그거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이렇게 뭐 그걸 심각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일단 비율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이고요. 그걸 뭐 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대학의 입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외부에 공신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그 정성을 갖고 찾아보면은 충북대학교, 뭐 충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이런 데 입시 성적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그런 거가 이렇게 학교 어떤 평판도 이런 데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은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의사라는 직업이 공부를 잘한다고 훌륭한 의사가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자질도 중요할 테고 인성도 중요할 테고 그리고 우리 충북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의사고시 합격률이 100%거든요. 그만큼 교수님들이 잘 가르치신다는 얘기잖아요.
설사 학력이 조금 한두 문제 더 틀리는 아이들을 대학에서 뽑았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잘 교육시키는 것도 대학의 역할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수님, 제가 실장님. 한 2년 전에요. 저희 의과대 학생 중에 여기 출신 아니에요. 서울 경기 지역 출신 학생인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은 거의 면제가 돼요. 그 생활보호 대상자라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런데 생활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외나 알바를 하지만 또 그것만으로 생활이 어렵고 동생도 먹여 살려야 되고 해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알아보는데 저는 충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 또래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 연고대를 간 친구들은 장학금이 남아 돌아요. 지역에서 주는 장학금이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장학금을 알아봤더니 지역에서 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등록금은 어떻게 보존이 국가에서 되지만 생활비를 주는 장학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면 왜 그럴까 하고 좀 알아봤더니 이게 우리 사회, 특히 우리 지역의 지역 인재에 대한 개념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의 명문대를 가서 행정고시를 봐서 나중에 금이환영하는 사람이 우리 지역사회가 바라보는 인재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외려 출신지보다 여기서 대학을 나왔거나 여기서 직장을 다녀서 여기서 자식을 낳고 여기서 세금을 내고 이 자식이 다시 커서 여기에 학교를 다니고 다시 뿌리를 내리는 그 사람이 인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인재라고 한다면 외려 다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왔더라도 형편이 어려우면 이런 사람에 대한 장학금을 만들었겠죠. 이 사람은 우리 지역의 인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인재 전형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 인재 전형도 목적이 대학의 순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이 지역에서 취업을 해서 이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인재의 성장을 위해서 일하는 게 인재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은 지역을 가서 명문대를 가고 그 사람은 대학을 나와서 공무원이 됐을 때만 나중에 금이환영의 기회가 있어요. 만약 이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대기업이나 IT 기업에 취직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때부터 충북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처자식 서울에서 먹고 살고 그냥 죽을 때까지 서울에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과연 우리가 지역의 인재로 생각하는 전형, 지역 인재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다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 하나의 사례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의대를 나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40, 50대까지 살 확률이 60%인 반면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8%라는 것만 해도 지역 인재라는 것이 어떤 것이 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성적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성적에 대한 표를 안 가져왔지만 참 저희도 예상이었는데 저희가 입학 성적과 그다음에 학년별 성적을 통계를 다 내봤어요. 근데 지역 인재 전형이 아니라 서울에서 말 그대로 등급이 아주 높은 등급 코스로 들어온 학생들 성적이 의예과 1, 2학년 때까지는 좋은데요. 본과 1, 2학년을 올라가면서 졸업생 때까지는 그 성적을 유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통계가 그렇다는 예, 거죠. 떨어져요. 성적이 대부분 다 떨어져요. 점점 떨어지고요. 외려 입학 성적이 중위권인데 지역 인재 전형으로 들어온 중위권 학생이 대부분 졸업 수석이에요. 의대는 6년이니까 2, 3학년 때부터 성적이 계속 올라가요. 왜 그래요? 올라가요. 여기가 고향이랑 안정적이어서 그런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일관되게 지난 15년간의 통계들이 지역 인재 또는 지역에서 나온 학생들이 우리 의과대학을 다녔을 때 입학 성적 그다음 예과 1, 2학년 때 성적보다 올라갈수록 특히나 환자를 진료하는 파트를 도는 본과 3학년 정도 됐을 때 실습 때 성적은 어떻게 보면 공부보다는 인성이거든요. 환자를 대면했을 때 태도, 교수들이나 선배들이 봤을 때의 태도와 어떤 환자를 요약하는 능력, 이런 집중력인데 그때 성적 차가 확 갈려요. 그래서 물론 훌륭한 서울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인재로 뽑은 학생들이 결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도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더 좋은 의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인재 전형을 확대했으면 좋겠고 하나 더 의치학 계열만이 아니라 정말 인기 있는 공대 인문 계열도 좀 확대를 하는 것이 지역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또는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 현장의 이야기라서 더 공감이 정말로 되는 것 궁금했거든요. 같아요.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우리 지역 아이들이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그 아이들이
의대에 가서도 계속 성적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애로점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지역 인재 전형은 결국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수한 인재가 지역의 대학에 입학해서 그리고 지역에 취업하거나 창업해서 결국은 지역의 그러니까 지역에서 살면서 정주 여건을 높이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국립거점대학이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던가 지역의 정주 여건을 높이는데 어떤 책임감을 갖고 계시다면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공감합니다. 예. 제가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갖고 나온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좀 말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충북 출신이 충북대 의대를 졸업하면 다른 지역 출신이 충북대 의대를 졸업한 것과 충북대 병원에서 생활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가 후배 의사들을 보면 확실히 다른가요? 말씀하기가 애매해요. 일단 예. 말 그대로 인기 있는 학과를 나온 학생들 의사 면허를 따서 네. 오늘 친구 중에 여기 지역이 아니면 여기 안 와요. 예. 그냥 그리고 여기 지역 출신조차도 결혼을 누구랑 했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 사람이 안 오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살고 여기에 사는 공무원이나 교직원들은 안정적 직장이고 똑같은 연봉을 받을 때 생활 수준이 높으니까 여기가 다 살기 좋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물론 저도 여기 토박이니까 살기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 수도권에 살던 사람들이 청주란 지역에 온다는 거 인지도로 봤을 때 상당히 낮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역이 살기 좋은 사회가 돼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 봤을 때도 정주 여건이 좋아야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우리 지역이 사실 그렇지 못해요. 연봉을 1억을 더 준다고 해도 서울 경기에서 안 오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역인재 정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정주 여건을 높이는 데 있어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알겠습니다. 지금 선례들 네. 정말 의사만이 아니라 다른 의료계 중요한 직책들, IT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IT 얘기는 아니지만 IT 기업들도 마지노선이 1,000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지역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연봉이 떨어져도 안 온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정말 청주가 대전보다 더 과감한 투자를 해서 살기 좋은 청주를 만들려면 그런 인재들이 오는 청주를 만들어야지 인재 고우 만든다고 지역에 인재가 남지 않습니다. 외려 인재 대학, 그다음에 인재를 유치하는 기업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그 사람분들의 자식들이 여기 남을 수 있는 또 제도를 같이 가져야지 지역이 성장하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도 사실 공감은 할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아까 학력저하 우려 같은 것이 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내심, 속내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인재 전형을 늘리면 지방대도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지방대 경쟁력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역인재 전형을 높이면 지방대 경쟁력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 지역인재 전형을 높이고 뭐 예를 들어 충북 뽑는 비율도 높이면 지방대 경쟁력도 높아질까요? 어떨까요? 장기적으로? 일단 지역 인재 전형의 네. 기본 목표는 제가 볼 때 이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직접적인 연관성은 좀 약한 것 같고 지역의 발전에 이제 사실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제 금방 다들 말씀하셨듯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서 사실은 다른 데로 이렇게 가버리는 사람이 많으면 사실은 지역의 문제는 심각해지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역 인재로 들어오면 사실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뭐 꼭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도 이렇게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지역 인재 전형은 대학의 어떤 경쟁력 강화보다는 지역의 발전,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대 자체는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 인재 전형 자체는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연결이 되기는 좀 어렵다. 약하죠. 아무래도. 약하다. 예. 어떻게 저는 보세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요. 그러니까 비율을 확대해서 우리 우수한 아이들을 뽑는다라고 생각할 때는 얼핏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역 전형으로 우수한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서울대나 뭐 수도권 대학으로 가는 거 맞아요.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대학에서 일단 이 아이들을 뽑아서 정말로 복지 정책이라든가 장학금제도 제대로 잘해주고요. 이 아이들의 일자리, 그러니까 의사로서 병원, 그러니까 뭐 일자리를 정말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이 된다면 그게 결국은 저는 지방대 경쟁력 강화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연관이 없죠? 왜냐하면 거기서 그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야 대학이 확실하게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가장 핵심일 맞습니다. 거라고 생각이 예. 드는데 예. 이게 이제 돌아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지방대에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참 네네. 저도 대학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네네네. 변명을 같이 좀 하자면 사실 교육청이 있잖아요. 충북 교육청이 있는데 사실 교육청은 초중고 교육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대학에는 너무 무관심해요. 네. 그리고 지역사회도 뭐 인제 고등학교 유치한다는 이슈 때문에 몇 년 동안 시끄러웠지만 실제 유치도 못했고 그다음에 그 효용성에 저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학이라는 곳이 얼마나 지역사회에 중요한지를 우리 지역 사람들 그다음 지역의 정치권이나 지역 공무원들께서 좀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영동에 있는 작은 지방대 하나가 이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 지역 경제가 파탄나고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근데 청주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있으나 없으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일에 충북대나 청주대가 정원이 반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대학으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대학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이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학의 정원을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취업이 잘 돼서 대학을 오게 할 것인가를 이제 그냥 대학에만 떠맡길 게 아니라 정말 지자체와 교육청, 그 지역 성원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정주 요건을 마련을 해줘야만 대학도 살아남거든요. 지금 뭐 부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 소멸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네. 사실 그거에 비해서 충북은 사실 무관심해요. 지역사회에서. 청주시나 도에서도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 무관심하고 뭐 지역 거점 되니까 어떻게 되겠지, 뭐 지역 큰 대학이니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가는 제가 보기 2, 3년 뒤에는 정말 충북대, 청주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정원에 정말 50%를 못 채우는 상황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런 부분 해소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취업 여건, 정주 여건의 해결 없이는 결코 지역 거점 대학들 국립이든 사립이든 생존 못합니다. 그 맞는데 그러니까 지역 인재 균형, 지역 그 인재 전형 확대가 지방대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도움이 되나요? 지역사회에서 이것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요청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요청만 할 게 아니라 도움이 되도록 같이 상생을 해야죠. 이것 때문에 대학이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사회에서는 아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뽑은 인재들을 지역에 더 취업하기 위해서 우선권을 주고 세제 혜택을 주고 지역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런 노력을 같이 해줘야만 대학도 살고 지역도 살고 기업도 살거든요. 그래서 대학에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취지에 공감한다면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예.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것이 우수한 지역의 인재들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죠. 외부로 유출시키지 말자는 거는 우리 지역 대학에 이 아이들을 올 수 있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유인하자는 거잖아요. 그쵸. 우수한 아이들이 우리 지역 대학에 가면 그게 경쟁력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이제 반대로 그렇죠. 또 대학에서는 그런데 수도권에 이어서- 우수한 인재를 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동시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학 입장에서 그렇다는 충북대는요, 거죠. 이제 뭐 현실이 이제 그렇습니다. 네. 수도권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충북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 어디에서 많이 오냐? 수도권에서 제일 많이 오거든요. 가깝기 가까우니까 때문에. 가장 이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옵니다. 그 대신 또 졸업하면 또 많이 간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충북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또 어차피 이렇게 수도권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지리적으로 좀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 인재의 방점이 네. 좋은 성적의 대학을 오는 게 지역 인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역 인재라는 것은 외려 출신지보다 대학을 졸업하고 30대, 40대, 50대를 여기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지역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역 인재가 되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가지 않을 사람들의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학 입학은 지역인재 정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출구로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기 남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지역 정치권과 지역사회 역할이기 때문에 대학만 졸업한다고 이제 완전한
성인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역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선 그 다음에 출구를 같이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을 하면 그 학생이 졸업 후에 충북이라고 따지면 충북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아까 이제 차트로 해주셨고. 근데 확실한 보장은 아닙니다. 본인의 자유니까 서울로 갈 수도 있고. 그나마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건데 좀 확실히 그 지역의 인재가 좀 충북에 정착하고 안착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충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 지역 인재 전형도 확대하는 방법이 또 그 하나의 단계일 테고 나머지 좀 어떤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필요하면 뭐 요즘에 지역 의사 뭐 제가 얘기도 나와서 뭐 지역에 졸업하면 지역에서 10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어떤 것들 정주 여건 얘기도 해주셨고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어떤 것들이 좀 졸업을 하면 오랫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착하고 남아있을 수 있는 유인책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의대에 한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를 네. 들어서 지역 의대에 우리 아이들이 지역의 아이들이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의사로 성장을 했을 때 이 아이들한테 의무적으로 너희들은 지역에서 이제 취업하거나 뭐 창업해서 뭐 의료 서비스를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의료 환경이라는 것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 낙후 지역 같은 데도요. 우리는 지금 충주의료원이 있나요?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이 있나요? 근데 네. 낙후 지역에는 사실은 이제 공공의료 개념으로 의료원 같은 것들을 많이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대학을 졸업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곳에 가서 사실은 그런 곳에는 굉장히 일하기도 열악하고 사실은 뭐 월급이나 이런 것들도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이런저런 지원책들이나 복지 정책들을 좀 만들어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실제는? 의과대학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일자리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돼요. 외려 월급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이번에 좀 언론에도 몇 번 나왔지만 전국의 권역 중에 유일하게 장애인을 위한 전문 재활센터가 없는 지역이 충북입니다. 그런 재활시설을 충북에 위치를 하고 정부 사업으로서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원래 부조금을 줘야 되는데 지역이 뭐 경제 여건 때문에 어려워서 부조금 지급에 난항을 겪다 보니까 충북만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양질의 의료기관, 공익적 기관이 있으면 당연히 의사, 간호사들 일자리가 늘고 여기 졸업생들이 여기 남습니다. 좀 일단 뭐 다른 예로 들면 이번에 성남시에서 거금을 들여서 지역 어린이 그 자폐나 기타 어린이 발달 장애를 위한 센터를 아주 크게 지었거든요. 그다음 또 대전에서도 넥슨과 대전시가 공동으로 대규모의 그 어린이 장애 시설을 지었고요. 전국에 뭐 당장 우리 병원에 있는 직원들도 이번에 2명 정도가 사표내역을 이전을 해요. 여건이 좋으니까. 도시도 살기 좋은 데다가 의료진을 위한 시설도 좋고 공익적 사업으로서 내 양심에 내 의사로서의 어떤 아니면 또 간호사나 치료사로서의 그 실현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 갑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지역은 이런 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꼭 유치를 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도움이 네.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자꾸 제가 공대 얘기를 하는데 정말 지역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이공계열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문과계열도 중요하지만 이공계열의 취업자리, 일자리들 느는 것이 뭐 병원 하나 들어오는 것보다 외려 더 많은 의사를 끌어옵니다. 네. 그만큼 지역사회가 자본이 성장하고 교육시설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지역에서 또 충북대나 청주대 학생들이 졸업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네. 좀 건실한 알겠습니다. 기업을 많이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남아서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그게 사실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러면 지방 거점 대학인 충북대학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글쎄 뭐 이제 이 지역의 어떤 발전과 관련된 이런 문제는 네. 뭐 우리 충북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사실은 지역의 모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 대학에서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뭐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출산율 저하 때문에 인구가 줄다 보니까 다 빚어지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지금 당장 뭐 몇 년 안에 어떤 성과 연연하기보다도 거시적으로 지금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부터 해서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뭐
타 지역에 살아도 마찬가지다. 자기 고향에 가서 살고 싶으면 누구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이 좀 더 이렇게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더 이렇게 많이 해주신다면 좀 장기적으로 볼 때 분명히 그 개선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가 할 수 있는 좀 역할은 없을까요? 대학도 이제 나름대로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많은 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51년에 개교를 해서 지금 올해 70주년을 이렇게 맞고 있는데요. 뭐 51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6.25 전쟁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뭐 아주 청주 초급대학이라고 해서 아주 그 정말로 초급대학 수준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세계 선진국 대회에 이렇게 들어갔듯이 그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 충북대는 굉장히 많은 그런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대학도 결국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충북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 권역에 이렇게 묶여서 어떤 그 아직까지 사회적인 평판도 이런 것이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좀 뭐 뒤처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 자체적인 그러한 많은 뭐 구조 조정이라든지 뭐 학문의 어떤 융복한 문제라든지 질적인 그런 교육의 그런 그 질적인 그 서비스를 많이 향상시키다든지 해서 정말로 명문 대학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그 혁신적인 일들을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병우 충북대 입학본부장 그리고 한종호 충북대 병원 교수 또 기획조정실장님 또 박진희 청주 참교육 학부모회 대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JB 시사 공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